단순한 사고일까 아니면 은호의 눈이 천천히 감기고 지역이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달려간다. 은호야. 서울 변두리의 낡은 반지하 원룸 앞에서 이지역은 땀범벅이 된 채로 박스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한때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을 둔 잘 나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프로젝트 하나 따내면 수천만 원씩 벌어들이던 그 남자가 지금 월세 35만 원짜리 곰팡이 냄새 나는 반지하로 이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역주행이 이렇게 빠를 줄이야. 마치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완행열차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던 그런 기분입니다. 사업한다는 놈이 옥구라지가 그게 뭐냐? 어머니 김다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들이 입고 있는 건 3년 전에 샀던 작업복입니다. 온갖 페인트 얼룩에 소매는 해져서 실밥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습니다. 한때 백화점 명품관만 들락거리던 아들이었습니다. 명함 하나로 사람들이 알아보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숙입니다.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철이 아들의 어깨를 툭 칩니다. 그래, 그렇게 알아서 잘하는 놈이. 말끝을 흐립니다. 아버지의 쓴웃음 속에는 천 갈래의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자책, 미안함, 그리고 깊은 좌절감입니다. 지역의 머릿속에 6개월 전이 떠오릅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결혼식장, 300명의 하객, 웨딩마치가 준비된 피아노. 하지만 신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파혼을 당해 그날 밤 친구 성재가 건넨 소주잔입니다. 지역은 대답도 없이 그냥 들이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지만 가슴속이 더 타들어갑니다. 재벌가 딸과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은호한테 미안하다, 가족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희생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신부의 잠적과 파혼입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투자금 회수입니다. 아버지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30년 쌓아온 신용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랍니다. 가족도 못 구했고 사랑도 잃었고 자기 인생도 박살났습니다. 완벽한 3종 세트 망한 패키지였습니다. 이상철의 도전. 한편 이상철은 조용히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60살의 나이에 택시 운전을 배우기로 한 것입니다. 밤 10시입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친 이상철은 집에 돌아와 곧바로 책상 앞에 앉습니다. 택시 필기시험 문제집입니다. 거실에서 돋보기를 쓰고 문제를 푸는 남편의 뒷모습이 너무 애처롭습니다. 평생 회사원으로 살았던 남편입니다. 한 번도 운전으로 돈을 벌어본 적 없는 남편이 이제 택시를 몰아야 합니다. 남편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상철은 같은 문제를 3번 틀립니다. 화가 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거 한 번에 외웠는데 말입니다.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며칠 후 시험장입니다. 이상철의 손은 떨립니다. 마킹할 때마다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일주일 뒤 합격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지역이 아버지를 껴안습니다. 이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60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지 몰랐습니다. 가족 모두가 아버지를 둘러싸고 축하해 줍니다. 그 순간만큼은 가난도, 빚도 다 잊을 수 있습니다. 은호의 성공과 지역의 집착. 반대로 은호의 인생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따내며 회사에 떠오르는 스타가 됐습니다.
3년 전 지역에게 차였을 때의 그 초라한 모습은 이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역이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호가 점심 먹는 카페에 지역이 앉아 있습니다. 퇴근길 커피숍에도 지역이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는 서점에도 지역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습니다. 명백한 스토킹입니다. 왜 자꾸 나타나세요? 은호가 참다 못해 묻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납니다. 그냥 커피가 맛있어서. 지역이 어색하게 웃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처량해 보여서 은호는 오히려 더 화가 납니다. 관심 없는 여자한테 시간 쓰는 남자는 없어. 카페 주인 아저씨가 지역에게 한마디 날립니다. 50대 인생 선배의 쓴소리입니다. 지역은 대꾸하지 못합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는 은호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3년 전 가족을 위해 은호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족도 못 구하고 은호도 잃고 자기 인생까지 망쳤습니다. 이제라도 은호를 되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있을까요? 가난뱅이가 된 자신이 성공한 은호 옆에 설 자격이 있을까요? 성재의 등장과 삼각관계.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립니다. 고급 수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박성재입니다. 기다려, 아저씨. 성재가 지역을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립니다. 그만두기로 한 거 아니야? 성재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친구지만 지금은 경쟁자입니다. 성재, 이 자식 다른 마음 먹은 거 아니야? 지역이 친구의 어깨를 툭 칩니다. 농담처럼 던지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호가 카페로 들어옵니다. 두 남자를 번갈아 보며 얼어붙습니다. 10시 이후 귀가 날은 제가 데려다 줄 겁니다. 성재가 은호에게 말합니다. 그 한마디는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지역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지역의 주먹이 떨립니다. 친구가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를, 자기가 버렸던 여자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요. 은호는 두 남자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한 명은 자기를 버렸던 남자입니다. 한 명은 자기를 지켜주는 남자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은호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디로 향할까요?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10월입니다. 은호의 프로젝트 현장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성재가 내렸습니다.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호 씨, 커피 가져왔어요. 성재는 요즘 일주일에 3번씩 현장에 들렀습니다. 명목은 프로젝트 협력사 점검이었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를 보러 온다는 걸요. 재벌가 아들답게 성재는 은호를 도왔습니다. 건설 자재 납품이 늦어지면 자기 회사 인맥을 동원해 해결해줬습니다. 인허가 문제가 생기면 아는 공무원한테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었습니다. 은호는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고마웠습니다. 혼자 발로 뛰어다니며 해결하던 일들을 성재는 전화 한 통으로 뚝딱 처리하더라고요. 이게 재벌의 힘인가? 어느 날 퇴근 후 성재가 은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한강변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코스 요리 한 끼에 1인당 15만 원. 은호의 한 달 식비가 한 끼에 날아가는 금액이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와인잔을 든 성재가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은호가 파스타를 포크에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호적되고 졸업증명서, 재산세 내역 다 알면 그 사람을 다 아는 건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은호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성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 은호 씨에 대해 많이 알아요. 서울 출생, 명지대 건축학과 졸업, 현재 GS건설 프로젝트 매니저. 집은 마포구 월세, 통장 잔고는 뭐 이 정도? 성재가 빙긋 웃었습니다. 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알아도 은호 씨가 뭘 생각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무서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절 껍데기만 아는 거죠. 은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성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와인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속을 보여줘. 나한테.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남자는 진심인가? 아니면 그냥 재벌 2세의 심심풀이 연애놀이인가? 은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의 질투와 추적. 한편 지역은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은호와 성재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는 게 고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은 몰래 은호를 따라갔습니다. 스토킹이라고요? 맞습니다. 완벽한 스토킹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강변 레스토랑 앞. 지역은 차 안에 앉아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와인잔을 기울이는 성재, 미소 짓는 은호. 지역의 손이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너클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3년 전 자기가 은호를 버렸잖아요.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그런데 지금 와서 질투한다고요? 자격도 없는 주제예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호가 다른 남자 옆에서 웃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역에 고백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온 은호를 지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은호를 차에 태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호야.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은호와 성재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배, 여기서 뭐 하세요? 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지역,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성재, 미안. 잠깐만 은호랑 얘기 좀 할게. 지역이 은호의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은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선배, 이제 그만하세요. 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호야, 나 아직 너를. 그만하세요, 선배. 이제 늦었어요. 은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지역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은호가 깜짝 놀라 지역을 쳐다봤습니다. 나 다시 시작할게. 기다려줘. 지역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는 절 껍데기만 봤어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삼켰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선배를 좋아한다는 것만 알았지, 제 꿈이 뭔지, 제가 뭘 원하는지는 몰랐잖아요. 은호야. 선배는 저를 착한 후배로만 봤어요. 나를 좋아하는 여자로만 봤어요. 하지만 전 그 이상이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그냥 저를 버렸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는 한마디로. 제 꿈은, 제 마음은,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지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호의 말이 모두 맞았으니까요. 성재가 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은호 씨, 가요.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역의 손을 뿌리치고 성재의 차에 탔습니다. 지역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빨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화가 난 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완전 바보였어. 3년 전 왜 은호와 함께 가족을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 했을까요? 왜 은호의 마음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호는 이제 성재 옆에 있었습니다. 은호의 프로젝트 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일까요? 그리고 지혁과 성재, 두 남자는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은호의 프로젝트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빴습니다. 30층짜리 오피스텔 건설 현장. 크레인이 돌아가고 용접기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은호는 노란 헬멧을 쓰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체크리스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은호에게 특별했습니다. 3년간 준비한 끝에 따낸 프로젝트였거든요. 이거만 성공하면 과장 진급이야. 은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15층 작업구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철골만 세워진 상태라 바닥은 덜렁거렸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니 아찔했습니다. 높이 무서워하면 건설업 못해. 은호가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고의 순간, 은호 씨, 위험해요. 현장 감독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에서 뭔가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철골이었습니다. 500kg짜리 H빔 철골이 은호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의 눈에 철골이 점점 크게 보였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 순간 은호의 머릿속을 스쳐간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특히 엄마 고성희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쾅! 천지가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철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확히는 은호가 서 있던 곳에서 30cm 옆에 떨어졌습니다. 은호는 반사적으로 옆으로 뛰어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철골의 모서리가 은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은호가 쓰러졌습니다. 헬멧이 바닥에 구르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이마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흰색 작업복이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119 불러, 빨리. 현장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작업자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은호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은호 씨, 정신 차려요. 눈 떠요. 은호 씨. 하지만 은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뒤늦은 소식? 2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은호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출발해요.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성재는 회사 회의 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현장 감독의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은호 씨가 사고를. 성재는 회의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비서가 뭐라고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은호가 사고를? 성재는 차 키를 낚아채고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답답해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15층을 한 번에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악셀을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해라.
성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 지역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SNS에 떠돈 현장 사진을 본 거였습니다. 피범벅이 된 은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역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이 깨졌습니다. 지역이 작업복 차림 그대로 뛰쳐나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너무 느렸습니다. 중간에 내려서 뛰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바보같이 널 버렸잖아. 그런데 이렇게 떠나면 어떡해. 지역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성이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환자분이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은호야, 우리 딸. 박진석이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병원 가야죠. 부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빨간 불이 켜진 응급실 문 앞에 네 사람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성재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고급 수트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2분 후 지역이 뛰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땀범벅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와 박진석이 도착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재와 지역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사람이 동시에 입을 열었습니다. 애인입니다. 친구예요. 엄마입니다. 의붓아버지입니다. 네 명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네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도대체 이 환자분 주변 인물관계가 어떻게 된 거지?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성이가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친엄마예요. 딸 상태가 어떻습니까?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두부 열상이 심하고 뇌진탕 의심 소견이 있어서 CT 찍고 있어요. 생명에는 고성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확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간호사가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네 사람은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성재와 지역 사이에는 의도적으로 한 자리씩 비워두고 앉았습니다. 공기가 살벌했습니다. 지역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성재는 턱을 괴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사람이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호의 상태는? 그리고 사고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이틀 후 은호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은호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쾅쾅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은호야, 정신 차렸니? 고성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은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래, 엄마야. 우리 딸 정신 차려서 다행이야.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성재와 지역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이틀 동안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킨 두 남자였습니다. 은호 씨 괜찮아요? 성재가 다가왔습니다.
지역도 침대 반대편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호는 두 남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살벌했어요. 제가 왜 여기 있어요? 은호가 물었습니다.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현장에서 철골이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어. 성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위에서 떨어지던 철골, 비명소리, 그리고 쾅 하는 충격. 아, 맞다. 은호가 이마를 만졌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경찰의 충격 발표.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두 명의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지은호 씨 맞으시죠? 저희는 강남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중년의 형사가 배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은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사는 태블릿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철골이 떨어진 건 고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요? 지역과 성재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고성이도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고의적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형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20층 작업 현장이 보였습니다. 철골을 고정하던 작업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고정 와이어를 의도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은호가 밑으로 지나가는 타이밍에 맞춰 철골을 밀어냈습니다. 이건 살인 미수잖아요. 성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가 은호를 해치려 했다는 거예요? 지역도 분노에 차서 물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지금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은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고요? 대체 왜요? 프로젝트를 둘러싼 의심. 경찰이 나간 후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 씨, 혹시 저기 있어요? 은호 씨를. 은호 씨, 혹시 저기 있어요? 은호 씨를 원망하는 사람? 아니요. 전혀 없는데요. 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역이 갑자기 성재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성재야. 왜? 너네 회사 경쟁사 아니야? 은호 프로젝트 경쟁 입찰에서 너네가 떨어졌잖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나를 의심하는 거야? 성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엄청 화가 났습니다. 아니면 우연이라고 생각해? 은호가 너네 회사 제치고 프로젝트 따내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잖아. 지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지역, 너 지금 제정신이야? 성재가 지역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내가 은호한테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냐? 내가 왜 은호를 해쳐?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잖아. 두 남자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싸움 직전의 개들 같았어요. 그만해요. 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아파. 두 남자가 동시에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비켜봐. 너나 비켜. 고성이가 두 남자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다 나가세요. 환자 쉬어야 해요. 고성이의 호통에 두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도 서로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은호는 깁스를 한 채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성재가 운전을 했고 지역도 몰래 따라왔습니다. 둘은 여전히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범인이 보였습니다. 은호는 그 얼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김대리? 범인은 김민준이었습니다. 은호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가끔 프로젝트에서 협업하던 사이였어요. 왜 김대리가? 은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번 오피스텔 프로젝트 입찰에 김민준 씨도 팀장으로 참여했대요. 하지만 은호 씨 팀이 선정됐죠. 그래서요? 김민준 씨는 이번 프로젝트에 5년을 준비했답니다. 승진도 걸려 있었고요. 그런데 은호 씨한테 빼앗긴 거죠. 은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후로 김민준 씨는 은호 씨를 원망했대요. 회사에서도 은호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떠들고 다녔다더라고요. 은호는 몰랐습니다. 김대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래서 현장 작업자로 위장해서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은호 씨가 지나가는 타이밍을 노려서 철골을 떨어뜨린 거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옆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니요. 그것도 5년 준비한 프로젝트를 뺏겼다는 이유로요. 유리창 너머 김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민준의 눈에는 원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어요. 김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을 준비했는데 3년 차 후배한테 빼앗기다니. 김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냥 머리가 하얘졌어요. 은호 씨만 없으면 프로젝트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미워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회사 생활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경찰서를 나온 은호는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성재가 은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은호 씨, 괜찮아요? 은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역이 다가왔습니다. 성재야, 미안하다. 네가 아니었구나. 당연하지. 이 멍청아. 성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는 났지만 친구니까 용서했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호는 병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원망하게 만들었구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물론 은호 잘못은 아니에요. 공정한 경쟁이었고 은호가 더 잘했으니까 선정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망치는 일이었습니다. 은호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요. 그리고 그 대가는 때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무거울 수 있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호의 상처는 점점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마의 붕대는 작아졌고 이제 혼자서 걷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성재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고급죽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호 씨, 아침 먹었어요? 제가 호텔 셰프한테 특별히 주문한 전복죽이에요. 성재가 상을 펼치며 은호를 챙겼습니다. 마치 집사처럼 말이죠. 오후 2시 지역이 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샌드위치와 바나나 우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와, 이 대비 좀 봐. 은호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쪽은 호텔 셰프 죽, 한쪽은 편의점 샌드위치. 이게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은호야, 점심 먹었어? 내가 네 좋아하는 거 사왔어. 지역이 샌드위치를 건넸습니다. 은호는 사실 전복죽으로 배가 불렀지만 지역의 표정이 너무 기대에 차 있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은호가 샌드위치를 받았습니다. 저녁 6시
성재가 또 왔습니다. 손에는 저녁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호 씨, 병원 음식 맛없죠? 제가 유기농 식단 가져왔어요. 밤 9시, 지혁이 또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호야, 비타민 섭취해야 해. 내가 깎아줄게. 은호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두 남자가 번갈아 가며 나타났습니다. 마치 교대 근무하는 경비원들 같았어요. 이게 뭐람? 은호는 피곤했습니다. 물론 챙겨주는 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웠습니다. 두 남자의 고백. 어느 날 저녁 지혁과 성재가 우연히 병실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니, 우연은 아니었을 겁니다. 서로 시간대를 피하려다가 결국 겹친 거였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성재, 넌 아침에 왔잖아. 너도 오후에 왔잖아. 나는 저녁에 온 거야. 나도 저녁에 온 거야. 은호는 두 남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유치원생 싸움입니까? 그때 지혁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은호의 침대 왼쪽으로 가서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내가 지켜줄게. 앞으로는. 지혁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3년 전 은호를 버렸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선배, 은호가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성재도 지지 않고 침대 오른쪽으로 가서 은호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 내가 보호할게. 이런 일 다신 없을 거야. 성재의 목소리도 단호했습니다. 은호는 완전히 멘붕이었습니다. 양쪽 손이 다 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줄다리기에 밧줄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거 뭐야? 나 지금 어떡하라는 거야? 은호는 두 남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한쪽은 3년 전 자기를 버렸던 첫사랑, 한쪽은 자기를 끝까지 지켜준 든든한 남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니, 복잡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지혁은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은호를 버린 걸 평생 후회할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믿을 수 있을까요? 또 위기가 오면 또 자기를 버리는 거 아닐까요? 성재는 든든했습니다. 재벌가 아들이라는 배경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성재는 은호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마음속 첫사랑은 여전히 지혁이었습니다. 나 어떡해.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두 분 다 계셨네요? 고성이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딸의 양쪽 손을 잡고 있는 두 남자. 이거 완전 삼각관계였습니다. 두 분, 잠깐만 나가 계실래요? 딸이랑 얘기 좀 하게요. 고성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두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고성이가 딸 옆에 앉았습니다. 은호야, 힘들지? 응.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솔직할 수 있었습니다. 두 남자 다 좋은 사람들이야. 고성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혁이는 너를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3년 전 선택을 평생 후회할 거야. 그리고 성재는 너를 정말 아껴. 재벌가 아들이 이렇게까지 한 여자한테 매달리는 거 처음 봤어. 그래서 엄마는 누가 좋아요? 은호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가 답을 줬으면 좋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고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마음이 이끄는 사람. 내 마음? 응. 엄마가 선택해주는 게 아니야. 네가 선택해야 해. 고성이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호야, 누굴 선택하든 후회 없는 선택을 해라. 머리로 하는 선택 말고 가슴으로 하는 선택. 은호는 엄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가슴으로 하는 선택.
하지만 가슴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지역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사랑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또 버림받을까 봐요. 성재를 보면 안심이 됐습니다.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두근거림은 덜했습니다. 난 도대체 뭘 원하는 거지? 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고성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서두를 필요 없어.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 엄마가 나간 후 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는 지역과 성재가 서 있었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내 거야. 천만에. 은호는 내가 지킨다. 두 남자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역 선배를 선택하면 첫사랑과 다시 시작하는 로맨스. 들리기만 해도 설렙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또 위기가 오면 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재를 선택하면 안정적이고 든든합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되는 거니까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 뛰는 설렘은 덜합니다. 은호는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은호는 결심했습니다. 나 선택할래.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지역일까요? 성재일까요? 은호가 드디어 선택을 합니다. 과연 누구를 선택할까요?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반전의 엔딩이 기다립니다. 퇴원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역이 병실에 왔는데 평소와 달랐습니다.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이거 좀 봐줄래? 지역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은호의 프로젝트 설계도가 떠 있었습니다. 이거 내 프로젝트 자료인데? 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내가 입원한 사이에 내가 대신 정리했어. 회사에서 자료 받아서. 지역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구조 보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수정안을 만들어 봤어. 한번 검토해 줄래? 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이 자기 프로젝트를 공부했다고요? 3년 전의 지역은 은호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힘들지? 수고했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역은 달랐습니다. 은호의 설계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선배, 이거 언제 다 공부했어요? 밤새. 너 입원한 이후로 매일 밤 공부했어. 지역의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빛났습니다. 은호야. 지역이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뤄. 나는 옆에서 응원할게. 진심이었습니다. 3년 전처럼 나를 위해 포기해가 아니라 내 꿈을 위해 내가 도울게였습니다. 은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진짜 지역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일까요? 성재의 진심 어린 고백. 다음 날 성재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과일도 죽도 도시락도 없었습니다. 은호, 산책 좀 할래요? 성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은호는 이제 걸을 수 있었지만 성재가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상쾌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재가 휠체어를 멈추고 은호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은호.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네가 좋아.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지혁이가 좋아하는 후배라서 관심 갖게 됐어.
솔직히 말하면 질투도 났어. 내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가 대체 어떤 여잔지 궁금했어. 성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은호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 꿈이 확실하고 목표가 뚜렷하고 노력하는 사람. 성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같은 재벌 2세는 태어날 때부터 다 갖고 태어났어. 돈도 명예도 인맥도 노력 안 해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하지만 너는 달랐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피땀 흘려서 여기까지 왔어. 그게 나한테는 너무 멋있어 보였어. 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은호, 난 내가 좋아. 진심으로 좋아해. 하지만 성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네가 행복하면 돼. 설령 그게 지혁이와 함께라도. 성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한 모습 보는 게 좋아. 네가 웃으면 나도 행복해. 은호는 울고 말았습니다. 성재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재벌 2세의 오만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만 있었습니다. 네 마음 가는 대로. 나는 괜찮아. 성재가 일어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은호는 병원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이마에는 아직 작은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사라질 거였습니다. 짐을 챙기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엄마 고성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준비 다 했니? 응, 엄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 로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혁과 성재였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 2미터 정도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마치 결투를 앞둔 서부 영화의 카우보이들 같았습니다. 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선택해야 하는구나. 은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혁이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제발 나를 선택해줘. 성재도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애절했습니다. 네가 행복하면 돼. 은호는 두 남자 사이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를 선택할까요? 첫사랑 지혁? 변한 모습을 보여준 그 남자? 든든한 성재? 진심으로 자기를 아끼는 그 남자? 은호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열린 결말. 은호의 선택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다가갔는지, 누구의 손을 잡았는지. 사랑은 타이밍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때로는 너무 빨라서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늦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통합니다. 언젠가는요. 은호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것이 그녀의 행복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은호는 과연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변한 첫사랑 지혁일까요? 진심 어린 성재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그게 제 보약이 됩니다. 덕분에 저도 오래오래 힘내서 달려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